최근에 발표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AI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 LLM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. 앞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추상화가 더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게 바로 이런 서비스들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사용했던 수많은 챗GPT도 하나의 서비스고요. 어떻게 보면 퍼플렉시티도 하나의 서비스고, 그다음에 릴리스.ai도 하나의 서비스라는 겁니다. 각각의 서비스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 서비스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이 서비스에 들어가서 하나씩 다 작업을 해야지 완성을 할 수 있는 게 서비스라면, 이제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이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. 이 에이전트가 되면 각각의 이 서비스들을 에이전트가 각각 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. 자, 가령 예를 들자면 내가 만약에 전주에 출장을 가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전주에 가기 위해서는 코레일 앱에 가서 내가 원하는 또 좌석도 끊어야 되고, 다음에 또 도착한 다음에 숙소도 잡아야 되고, 또 그 안에서 내가 뭘 할 건지 이런 거 정리도 해야 되죠. 그런 것들을 내가 AI 에이전트한테만 한 번만 시키면 얘가 예약도 하고, 다음에 내 취향에 맞춰서 창가 자리도 잡아주고, 숙소는 금연실로 해서 뭐 몇 박 며칠 이렇게 할 거다.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알아서 짜주고 나한테 물어볼 것이고요.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들 이런 것들도 정리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AI 에이전트하고만 대화를 하면 이런 업무들이 차근차근 다 된다는 거죠. 자, 여기까지가 1차로 갈 수 있는 이 에이전트의 세상이다 라고 하면, 이 단계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에이전트들도 이제 레벨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. 자, 어떻게 되느냐? 이제 대에이전트 시대가 되면 이 에이전트들도 마치 그 계층화된 그런 에이전트들을 갖게 되는 거죠. 자,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에이전트가 있다면 이 에이전트들을 다루는 또 다른 에이전트가 있어요. 이걸 이제 부르는 명칭이 이제 조금씩 다 다릅니다. 보통 이걸 슈퍼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뭐 메타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자, 나는 이 슈퍼 에이전트한테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얘가 각각 영역에 특화되어 있는 그냥 에이전트들한테 다 일을 시키고요. 그 다음에 결과를 다 받아서 나한테 보고를 해주는 식입니다.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. 어떤 것들은 이제 교통편과 숙박 이런 여행 스케줄을 짜주는 에이전트가 있고, 하나는 내 동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주는 애가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내가 써야 될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라든지 시장조사 이런 것들을 해주는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하면, 나 이번에 전주에 가서 누구누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은 팀원 중에서 누구랑 같이 출장을 갈 거야.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해줘 라고 하면 얘가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같이 해야 될 스케줄에 맞춰서 숙박이라든지 뭐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, 내가 가서 해야 될 업무에 맞는 자료도 다 준비해 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쭉쭉쭉 뽑아내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얘가 예약해 준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. 물론 이제 일정이 바뀌면 또 에이전트한테 시키면 요 일정이 바뀌었는데 조정해줘. 자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당한 비용을 내면 정말로 개인 비서 하나씩 두고 하는데 답답하지 않은 수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얘기들이 전에는 꿈만 같았어요.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자비스를 하나씩 두고서 일하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의 시대가 되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전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on-device AI입니다. 이제는 AI가 어떤 클라우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클라우드나 소프트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장치에도 에이전트가 들어간다는 거죠. 최근에 보면 이런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치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최근에 나오는 이런 핸드폰, 핸드폰이라든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? 노트북 이런 데 보면 이미 LLM이 탑재돼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미 얘네들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. 최근에 나오는 이런 갤럭시 노트북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퀄컴
CPU가 들어가 있는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 네, 중간에 공통분모가 퀄컴입니다. 네, 전부 다 LLM을 돌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삼성전자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갤럭시 새 모델 나왔죠. 네, S25가 나올 때 전부 다 퀄컴 칩만 사용하겠다라고 한 것은 뭐 원래 쓰고 있던 엑시노스 칩의 성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제 LLM 쪽에 좀 더 강화해서 AI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퀄컴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. 자,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노트북에도 보면 퀄컴의 네, 스냅드래곤 엘리트 혹은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들어가고 있는데요. 이렇게 스냅드래곤 시리즈가 들어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NPU가 45톱스나 되는 네, NPU가 같이 탑재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는 노트북 안에 있는 언어 모델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는 이 디바이스 자체가 하나의 에이전트의 역할도 함께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. 디바이스 하나, 나의 퍼스널 디바이스가 디바이스 안에서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. 그러면 좀 더 믿고 나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래서 내 개인정보들을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하고 할 수 있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. 자, 뿐만 아니라 이 에이전트의 모습은 앞으로는 자동차 혹은 휴머노이드의 모습으로도 나오게 될 겁니다. 이미 자동차와 휴머노이드는 네, 그럴 준비가 어느 정도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디바이스, 휴머노이드, 자동차, 그리고 또 각종 에이전트들, 그리고 에이전트들을 다루는 슈퍼 에이전트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앞에 곧 닥칠 이야기들입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밑에서 이렇게 꿈틀대고 있는 게 보여요. 네, 그리고 그런 것들의 원년이 되는 게 바로 2025년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